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카쉐어링 플랫폼인 쏘카 소식입니다. 이번에 쏘카에서 아반떼 N과 아이오닉 5N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렌트카로 N을 빌릴 수 있다는 거 매력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도입 하루 만에 전손차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과 보험 관련 주의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쏘카에 웬 N이냐? 도입 배경은 현대차와의 제휴 때문인 것 같은데요. 현대에서는 N 브랜드의 대중화를 위한 창구가 필요했고 쏘카 역시 급변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에서 이런 류의 이슈가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현대에서는 DCT 팩에 스마트 센스 1이 탑재된 준 인기 조합 차량을 제공하고 쏘카에서는 무료 쿠폰 같이 적극적인 푸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여 비용의 경우 선 도입된 아반떼에는 보험료 포함 평일은 21만 원, 주말은 26만 원 선입니다. 근데 N과 같은 고성능 차가 렌트카로 돌아다닌다? 사고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쏘카에 아반떼 N이 도입된 후 커뮤니티에는 사고 사례 제보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뉴스에 따르면 지난 9일 아반떼 N 차량 중 한 대가 운행 불가, 즉 전손 수준의 사고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전손 차량이란 보험 용어로서 차량의 훼손 정도가 커서 원상 회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상태 또는 이로 인한 수리비가 차량 가액 이상으로 책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차량을 수리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싸게 먹힌다 하는 수준의 사고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상세 내용으로는 야간에 쏘카 아반떼 N을 렌트한 운전자가 북악 스카이웨이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던 도중 방음벽과 추돌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초과속 주행 사례, 시속 256km로 공도주행을 했다거나 과도한 풀 브레이킹으로 인한 브레이크 과열, 급격한 와인딩에 따른 타이어 손상 등의 다양한 사례가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폭 운전은 주변 운전자는 물론 무엇보다 운전자인 자기 자신부터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인데요. 특히 다음 운전자로 바로 연결되는 스마트 모빌리티 특성상 다음 운전자에게까지 위험이 전가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쏘카 측에서도 차량 특성을 고려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두긴 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반떼 N의 대여 연령을 만 26세 이상으로 한정했다는 것. 이거는 보험료 책정 시에 만 26세 이후부터는 사고율이 낮아진다는 점을 참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량에 탑재된 블랙박스나 관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운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난폭 운전 또는 비정상적인 운전이 확인될 경우에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아반떼 N을 타다가 사고가 나면 얼마나 나오냐? 현재 쏘카 아반떼 N은 주말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인기 가도 중인데요. 사고야 당연히 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고 시 면책금, 즉 자기 부담금 범위. 이것에 따라서 보통은 사고 시 보상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일단 아반떼 N은 50만 원과 100만 원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쏘카에 도입된 수입차 수준의 정책인데요. 일반 국산차의 경우 금액에 따라서 총 0원부터 70만 원까지 4단계로 나뉩니다. 다음으로 사고 보상은 보통 4가지 부문으로 나뉩니다. 자차, 이건 자기 차량이라고 내가 렌트한 차량의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음으로 자손, 이거는 자기 손해라고 자기 신체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대인, 대물, 이거는 상대방 사람과 상대방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만 어느 보험이든 간에 렌트 약관에 어긋나는 대표적으로 12대 중과실 같은 건 보험 보상이 안 되고요. 쏘카의 경우 난폭 운전도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각각의 보험 만드는 대여 시 안내되는 약관을 참고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전에 소나타 D 엣지를 리뷰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쏘카가 아닌 일반 렌터카 회사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때 그 소나타가 옵션상으로는 쏘카 아반떼 N이랑 차량 가액이 거의 비슷했었는데요. 그때 일반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해줬던 보험이 면책금 50만 원에 자차는 300만 원, 자손은 1,500만 원, 대물은 3,000, 대인은 무한이었습니다. 자차가 조금 적은 보험이긴 했었어요. 아무튼 보험이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면은 보험 한도 내에서는 면책금만 내면 되는 거고요. 한도를 넘는 돈은 더 내셔야 됩니다. 근데 보험 적용이 불가한 사고가 났다? 이럴 때는 그냥 전부 다 자기 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쏘카에 도입된 아반떼 N의 기본가는 3,352만 원, 여기에 208만 원짜리 DCT 팩과 129만 원짜리 스마트 센스 1이 추가돼서 3,689만 원짜리 차라는 뜻이 됩니다. 즉,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전손 사고가 발생이 됐다. 일단 3,700만 원부터 시작인 거고요. 단독 사고가 아닌 차 대 차 또는 대인 사고에 따른 배상 책임, 그리고 도로 기물 파손과 같은 정리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단독 사고라고 해도 정리 비용이 좀 무서울 수가 있는데요. 전신주와 신호등, 가로수 같은 게 생각보다 비쌉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신호등은 보통 3,400만 원대라고 하고요. 전봇대는 2천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사고는 무조건 안 나는 게 우선, 특히 사고가 안 나려면 최대한 안전한 드라이빙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은 원데이 운전자 보험이나 아니면 자동차 보험 같은 거를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렌트카는 사고에 따른 휴차료, 즉 차량을 수리함에 따른 영업활동 피해액도 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렌트카 업계의 경우 휴차료 보상 기준을 보면 수리 가능 사고의 경우에는 최대 30일, 수리 불가 사고일 경우엔 최대 열흘치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쏘카의 경우 휴차료 부과 항목을 소형, 중형, 대형, 고급형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소형은 1일당 31,130원, 중형은 36,200원, 대형은 42,440원, 고급형은 84,040원입니다. 여기서 아반떼 N은 아직 휴차료 비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아반떼처럼 중형으로 부추해 본다면 36,200원 정도가 됩니다. 수입차처럼 고급으로 분류가 된다면 84,000원인 거예요. 따라서 중형으로 최대 30일치 부가 시에는 108만 원, 고급으로 최대치는 252만 원이 됩니다. 이것도 보험 적용으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보험 미적용 시 자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복잡하죠. 일단 사고가 안 나는 게 우선이에요. 자, 아무튼 많은 분들의 드림카인 아반떼 N을 렌터카로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험해보실 분들이 점점 많아지실 텐데요. 렌트카를 많이 이용하는 입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차를 대여할 수 있는 꿀팁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차량 상태 확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성능 차량에 또 여러 사람이 타는 쉐어링카다 보니까 차를 험하게 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차량 상태 확인은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일단 차의 전체가 나오게 앞, 뒤, 양, 옆 이렇게 4장을 찍고요. 요거는 그냥 서서 찍어요. 그리고 나서 가까이 클로즈업 사진을 다시 찍습니다. 요거는 부분이 나오게끔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멀리서 찍으면은 작은 데미지가 안 찍히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이서 찍을 때 차량 하부 데미지, 고개를 최대한 지면에 낮춰서 찍거나 아니면은 카메라만 차량 하부에 넣어서 플래시를 터뜨려서 찍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게 방지턱이나 아니면 도로 홈에서 덜컹할 때 범퍼 하부가 닿거나 해서 차량 데미지가 생기는 경우가 의외로 있기 때문입니다. 후면 범퍼도 도로 턱 같은 거에 걸려서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가 은근히 있고요. 이런 데미지는 잘 발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 터진 사람이 덤태기를 쓸 수도 있어서 하부 사진도 꼭 남겨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아반떼 N 같은 고성능 차량의 경우에는 휠과 타이어 상태도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타이어 사진을 찍을 때는 타이어 상태까지 체크해 주시면 주행 전 점검도 할 수 있고요. 참고로 아반떼 N의 순정 타이어는 미쉐린 PS4는 타이어 접지력은 좋지만 그만큼 닳기도 빨리 닳는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서머 타이어라서 지금처럼 일교차가 심한 가을에는 온전한 성능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주행 전 차량 상태 체크는 저는 일단 차에 탔을 때 이상한 냄새나 아니면 경고등이 하나라도 들어오면 일단 렌터카 회사에 보고를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꼭 즉시 보고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주행 전 공회전 5분, 그리고 첫 출발 시의 브레이크 체크,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를 하신다면 최소한의 방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출발 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체크를 하고 출발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반떼 N에서 N모드는 스포츠 플러스보다는 스포츠까지만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건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일반 도로 위에서의 자만은 금물입니다. 자, 이렇게 쏘카에 도입된 아반떼 N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이오닉 5N은 10월 16일부터 대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이오닉 5N은 650마력짜리 고성능 차이만큼 이용 가능 연령대를 한층 높여서 만 30세 이상부터 렌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카 측에서도 아반떼 N 사례를 바탕으로 난폭 운전이나 과속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대응을 할 걸로 예상이 돼요. 아무튼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